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망각을 넘어 아모르 파티로 진행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서 제가 이제 아모르 파티는 니체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내면적인 삶과 관련된 트라우마와는 달리 인간의 외면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혹은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망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 망각이죠. 근데 이제 정치 권력이 개입하거나 그다음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망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면이 바로 그거죠. 역사적인 사면. 우리도 이제 뭐 8.15 광복절 특사라든지 명절 특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가 사면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국가적인 사면과 달리 역사적 사면이 있습니다. 암네스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46년 9월 19일 처칠 영국 수상의 퀴리 연설은 이제까지 적대적이었던 국가들 사이에 과거를 잊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쓰자, 이런 망각의 신성한 행위를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이러한 역사적 사면을 호소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망각, 역사적 사면, 역사적 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20, 코로나 22, 코로나 30, 신종 바이러스들은 계속 출몰할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계속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금 집단 사육하고 또 이제 육식 문화가 멈추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제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들을 역사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역사적 사면 망각, 여기에 대해서 니체가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니체는 역사를 세 종류의 역사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골동품적 역사, 두 번째는 기념비적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아모르 파티적 역사, 요 세 가지를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알겠죠. 골동품적인 역사는 뭐예요? 골동품은 오래된 과거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역사를 우리가 골동품적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그죠? 이게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꼰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알죠? 1965 언제부터 태어났죠? 1945년부터 1965년까지입니까? 1955년부터 1965년까지 태어난 그 세대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돌아요.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는 부머 리무버다. 우리말로는 이제 베이비 부머를 리무버, 이제 제거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꼰대 제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부머 리무버.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세대들,
우리로 치면 이제 386 세대겠죠. 처음에 이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지금 우리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다 386 세대예요. 50대, 60대.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 그 출마자들 평균 연령이 50대 남성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러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제거한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과거에 매달리는 역사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념비적 역사는 뭐예요? 기념탑을 세우는 거겠죠. 미래의 비전을 정치적으로 고취시키는 역사가 바로 기념비적인 역사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겠다. 내가 뭐를 하겠다. 내가 통일을 하겠다. 뭐 내가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하겠다. 달성이 됐지만 4만 불 달성하겠다. 이런 고차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 총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기념비적인 역사입니다. 국가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많죠. 북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뭐 고난의 대행군이라든지. 자, 이런 기념비적인 역사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니체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역사는 뭐냐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어떤 것이냐?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모르 파티잖아요.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끌어안으려는 비판적인 역사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앞서 두 가지 거를 이제 비판하는데, 골동품적 역사를 비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해상에만 매달려 지금 살아있는 삶, 뛰는 심장과 흐르는 피, 대지와 자연과 맞서는 현재 거친 살길 속 주름의 의미를 가진 인간의 주체적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에만 매달리면 인간은 인간이기를 멈추는 것이다. 오직 신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영생하기에 우리 인간은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동물들이 모든 것을 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긴 기간을 두고 망각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그 유명한 선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곧 기억의 뿌리, 해상의 원인이 되는 저 초월적인 모든 것들의 죽음, 이게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표현되죠. 이 초월적인 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들어갑니다. 니체는 반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저 초월적인 모든 것,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엘리시온, 이데아, 이런 초월적인 모든 것을 신이라는 것으로 등지시키고 신은 죽었다는 말로 초월적인 모든 것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골동품, 그죠? 어떻게 보면은 뿌리, 그리고 기억의 뿌리, 회상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골동품적 역사인데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니체의 말대로 인간은 망각을 통해서 실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인용합니다. 뭔가 올바른 것, 건강한 것, 위대한 것, 뭔가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는 망각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있다. 그런 한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원적인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망각을 부정한다면 삶 또한 소멸되고 만다. 이 망각의 힘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아버리면 머리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다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망각해버려야 되겠죠. 창틀에 비둘기가 내려앉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에게 돈 빌려준 것은 여러분 망각하고, 친구들에게 돈 빌린 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아무튼 니체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 곧 과거에만 집착하거나 미래에만 매달리는 몽유병적인 인간을 역사적 인간으로 얘기해요. 이 두 인간을 역사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인간들이야말로 이 대지에서,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행복해지려고 하려면 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인간은 망각하고 아모르 파티,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 망각한다는 것은 이미 없는 과거와 아직 없는 미래를 뜻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미 사라진 역사, 아직 없는 역사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을 사랑해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뭐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할 때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것과 기대 속에 있는 것들, 과거와 미래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현실만, 영원한 현재만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니체의 말은 오늘 현재를 사랑해서 초월적인 것이 우리를 저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제가 볼 때 니체도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현실 긍정적인 철학자인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그 에르시나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위쪽으로 가면은 엘리시온, 이데아로 가는 것이고, 왼쪽 아래로 가면 스틱스 강을 지나서 하데스가 있는 타르타로스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쪽 왼쪽 위로 가서는 다시 윤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엘리시온으로 가려면 뭘 한다고 했어요? 필로스 소피아, 철학적인 삶을 살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이 현실에서 철학적인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은 엘리시온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시온에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엘리시온이 있는 거지,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니체는 플라톤의 반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니체의 영혼 회귀가 바로 그거예요. 영겁회귀라고 하는데, 니체는 신을 죽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다 부정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 현실, 대지에 붙인, 이 땅에 발붙인 지금 이 현실, 몸을 사랑하라. 영혼 대신 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니체가 말하는 영겁회귀는 이겁니다. 오늘의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라. 오늘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만약에 엉망으로 살면 내일 또 오늘과 같은 엉망적인 삶이 계속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요.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회귀란 뜻이에요. 내가 오늘이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을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삶, 혹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엘리시온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아모르 파티, 운명의 오늘을 살라,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동품적인 역사, 기념비적인 역사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